스페이스 뉴스 특파원 박시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시수입니다. 박시수 기자님은 얼마 이전에 왔었죠. 나왔었잖아 그때 맞지? 기억나지? 지금 두 번째 두 나오시는 번째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 우주 전문 기자가 됐냐 뭐 이런 얘기 나눴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뭐 자꾸 아닌 척하시는 말씀. 네, 처음 나온 척하는 표정은 얼마 전에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분은 오늘 매불쇼 첫 출연입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본부장님입니다. 네. 최창규 본부장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평생 소원이 이루어져서 너무 기쁩니다. 네. 매불쇼 나오시는 게 네. 뭐가 그렇게 소박하세요? 제가 뭐 정치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엄청 밝으시네. 우리 본부장님, 밝으셔. 네. 우리 본부장님은 네. 미래에셋은 유명한데 자산운용 본부장, 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이에요? 예, 사람들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자산운용사는 뒤에 펀드, F가 붙어 있으면 자산운용사, 예, 펀드가 안 붙어 있으면 증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네. 자산운용에서 타이거 ETF라고 호랑이 ETF 네. 운용하는 운용 부문에 있습니다. 타이거 ETF가 뭐예요? ETF 안 하세요? 예, 죄송해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네. 국민재테크수단 ETF 하고 계시죠? 아니요. 죄송해요. 잠재적 고객으로 예,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래. 큰일이신데요. 네. 예, ETF라는 것은 주식의 바스켓입니다. 주식 네. 한 종목 두 종목 담아놓은 게 한 종목 두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주식을 분산 투자할 수 있게끔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서 그건 알고 있어요. 예, 그것을 알죠. 상장해서 거래할 수 있게끔 주식처럼. 그거는 알죠. 예, 그 중에서 타이거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소속입니다.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ETF에는 타이거가 붙는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장바구니를 구성하고 상장시키는 역할을 하나 보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스페이스X 아직 비상장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 저희 ETF에도 스페이스X를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거 얼마나 담지, 어떻게 담아야 되지, 그런 걸 이제 그런 걸 설계하는구나. 설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스페이스X 주가가 어떻게 되지? 좀 잘 되면 우리 ETF에도 주가에 긍정적이겠네. 뭐 이런 것들을 리서치하고 연구하는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댓글에서 귀엽다고 난립니다. 제가 그런 귀엽다는 표현을 들을 만큼 그런 나이는 아닌데. 근데 귀염상입니다.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네. 귀여우시네. 웃는 모습이 좀 예쁘시고. 예쁩니다. 네. 스페이스X도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난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주산업 전반적으로 아주 핫한데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핫한 게 스페이스X입니다. 네. 근데 이 스페이스X가 상장을 앞두고 있나 봐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돈이 어마어마한가 봐.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상황부터 한번 쫙 네. 읊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래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성에 갈 끄니까. 갈 거니까 나 한번 화성 한번 가서 거기다 식물 심어가지고 뉴스에 일면에 대서특필하는 게 내 소원이야. 이게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보다 스페이스X 창업이 빨랐어요. 1년 빨랐어요. 사람들이 헷갈리시는 게 테슬라를 먼저 창업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를 창업한 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스페이스X부터 먼저 창업을 하고 테슬라는 1년 뒤에 창업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가야 되는데 뭐 타고 가지? 버스 타고 가야 되나? 저 버스 타고 갔거든요. 버스 타고 가야 되나? 조금 슬슬 지저분해지니까요. 네. 좀 깔끔하게 좀 진행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켓, 즉 발사체를 해야 되는데 발사체를 발사해 줄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사라는 정부 소속의 단체에서 발사체를 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정부 소속인데 아무래도 단가가 러시아가 싸다 보니까 러시아로 먼저 찾아갔어요. 네. 러시아로 찾아갔는데 야, 나 화성에다가 발사할 건데 너희 로켓으로 발사 좀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꺼져. 네. 러시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럴 거면 내가 직접 로켓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뒤에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많았었어요. 최근에 또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로켓이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한 6번, 7번, 몇 번 정도 실패했었죠. 그 다소 실패를 했었고 특히 초반에 그 연속 2번을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산 직전까지 사실 갔었는데 마지막 3번째에 이제 발사를 성공하고 그때 이제 나사가 막대한 이제 자금을 유입이 되면서
기사 회생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온 것이 스페이스X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보통 발사체가 2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단 발사체, 2단 발사체,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1단 발사체와 엔진을 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영상에서 많이 봤던 발사 뿅 하고 나서 뭐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리되고 나서 걔는 바다에 떨어져서 버리는 거였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발사 단가가 굉장히 비쌌는데 일론 머스크 생각이 왜 버리지? 재사용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우리 메카질라라고 이렇게 젓가락 모양으로 된 게 발사체를 감싸 안는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발사 1kg당 발사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어요. 아. 예전에는 1kg 발사하는데 거의 뭐 $10,000? 한 1억 정도 됐었는데 네. 이제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 하면서 한 $6,000 정도로 지금 내려간 상황이고 단가를 확 줄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내려가는 상황인 것이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발사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우주에 위성 같은 것을 마구마구 쏴서 네. 위성을 쫙 깔아온 다음에 이 위성을 통한 또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위성을 통한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 네. 그러면서 이제 발사체 시장 완전히 스페이스X가 독점을 하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발사 단가가 워낙 싸다 보니까 위성도 엄청나게 많이 쏴서 그 위성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 스페이스X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른 거고요. 네. 그리고 스타링크로 돈 벌고, 네. 그다음에 위성을 대신 쏴주는 걸로 돈 벌고. 배송으로 돈 버는 거고. 돈 벌고 그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왜 또 6월달에 상장하게 되었냐? 네. 요 얘기를 안 했군요. 그럼 또 위성에서 또 무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AI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데이터 센터가 센터. 지금 아주 굉장히 빅 이슈인데 네, 이제 이거를 우주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 엄청나게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못 짓고 있어요. 가장 못 짓고 있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니 해도 전력이 모자라. 전력, 그리고 냉각이 어렵다. 냉각. 워낙 고성능 되다 보니까 전력도 모자르죠. 냉각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럴 거면 우주에다가 쏴서 태양열로 데이터를 전력을 커버하고 네. 그리고 또 태양열의 이면에는 추울 거지 않습니까? 냉각도 해소할 수 있네? 태양열로 전력 그리고 냉각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우주 데이터 센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AI 쪽으로 또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 스페이스X의 세 가지 모델입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예요? 지금 발사체와 스타링크 위성 통신은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인공지능 AI 데이터 데이터 센터는 이제 하나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아이디어. 아이디어로 이제 그냥 그렇게 약간 공상이네. 아니요. 실제로 계약도 체결됐어요. 체결됐어요? 네,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은 엔트로픽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계약을 맺어서 너희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가 서비스 하겠다 이런 계약까지 맺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발사체, 위성 통신, AI 이 세 마리 축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것이 스페이스X의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상장한다고 해서 공모 들어온 돈이 230조가 맞아요? 그거는 그거는 이쪽이 전문가인데. 네. 230조가 들어왔어요? 아직은 지금 로드쇼라고 해서요. 네. 상장 날짜는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 예, 다 됐네. 참고로 왜 6월 달에 상장했냐 여기에 대해서도 6월 말들이 12일. 되게 많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생일이 6월이다. 어. 네, 그래서 원래는 6월 20 며칠이죠. 그런가요? 예. 그건 잘 모르겠다. 예, 저희는 그런 것까지 모르는 체크할 얘기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네. 날짜로 6월 12일이에요? 네. 12일에 이제 상장 금요일. 날짜. 네.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근데 230조가 뭐였어요? 네, 지금 공모가는 135불 그리고 시가총액은 1.75조 달러로 결정이 됐고요. 예,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IPO 제도가 약간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IPO 물량을 보통 기관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 이런 쪽에만 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한 30% 정도 물량을 배정을 했어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라는 꿈을 함께 나눠 갖자 이런 의미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배정을 한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로드쇼라고 해서 야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니까 너희 빨리빨리 투자해. 너 얼마 투자할래? 이걸 하고 있는 단계가 로드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로드쇼를 하고 있고요. 로드쇼 과정에서 너 얼마 배정? 너 이 정도 배정? 오케이. 알겠어. 나 배정 받을게. 아마 이런 물량들이 한 230억
달러 정도 배정이 됐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 참가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로드쇼는 안 되고. 네, 로드쇼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뭐 펀드라든지 방금 얘기했던 운용사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로드쇼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첫날 그냥 시장에서 사시면 됩니다. 대신에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저희도 잘 그거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고. 여기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주가가 좀 빠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2001년에 증권사로 입사를 했거든요. 2001년에 증권사를 입사를 해서 올해까지 26년 차 금융인인데요. 이 정도 IPO 처음 봤습니다. 와, 그래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최대예요. 최대입니다. 와. 그래서 이 정도 IPO가 상장하는 거 참고로 이 정도 IPO면은 삼성전자 2배만 하거든요. 와. 삼성전자 2배만한 사이즈가 되는 기업이 미국에 상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도 모르긴 몰라도 오늘도 한국 증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네. 지난주도 한국 증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많이 팔았냐? 여러 가지 썰들이 많지만 이 스페이스X IPO 청약을 위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팔았다. 그런 얘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면 전 세계 자금들이 그쪽으로 빨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야. 그 매출이 한 5년 안에 한 10배로 오를 거라고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네. 이게 굉장히 총망받는 회사로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우주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성장하고 있는 건 맞고요.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우주 산업의 수요가 결국은 물론 지금 뭐 민간끼리 한다는 뭐 뉴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민간이 서로 수요를 낸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정부와 군 수요가 이제 사실은 가장 큽니다. 그리고 특히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의 매출이 결국 가장 높은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핵심 그 우주 미션 중에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인 달 탐사 미션이 있는데 그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스페이스X고 미국은 미중 간의 경쟁, 달 탐사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돈을 붓고 있거든요. 거기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주는 스페이스X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발사체 가장 많이 쏴야 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은 발사체는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고 뭐 위성통신 모든 거가 다 스페이스X가 그 인프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매출 방금 말씀하신 매출 측면에서도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30년에 뭐 한 230조 네. 우리 돈으로 네. 그렇게까지 될 거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화면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네. 아유, 저는 화면도 준비 많이 했는데 네. 오늘 써먹을 수 있을지. 아니, 다 써먹으세요. 네. 네, 1번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한 4가지 정도 숫자가 가장 중요한데 2025년 연매출이 18.7 빌리언 달러, 10억 100억, 187억 달러 그 정도의 매출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스타링크 가입자인데요. 스타링크 가입자가 1,000만 명이에요. 우와, 벌써요? 네, 1,000만 명이에요? 네. 우와. 그래서 저는 이제 세미나 같은 거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휴대폰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휴대폰이 어디랑 통하고 어디랑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죠? 지상에 있는 기지국이잖아요.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는 우주에 있는 위성이랑 통화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우리나라도 돼요? 우리나라도 됩니다. 대신에 우리나라는 지상에 기지국이 워낙 잘 깔려 있고 네. 그리고 인터넷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인터넷 같은 경우는 위성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비싸고요.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누가 하냐 하면 네. 그 외항선, 네, 선박 아니면 비행기에서 인터넷 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쪽으로 스타링크를 많이 쓰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그 가입해서 쓰고 네, 있어요. 가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는 아직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중국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하게 되면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마무시한 가입자가 늘어날 거다. 우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전 세계 우주 화물 발사량의 80%가 스페이스X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가 135달러로 했을 때 1.75조 달러. 근데 시장에서는 한 2조 달러 정도까지 기업 가치가 나올 거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7등입니다.
전 세계 7등 정도 네, 네. 규모가 된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좋던 나쁘던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다가 혹시나 얘가 주가가 급등해 버리면 나는 아우. 상대적인 손실이 날 수밖에 또 없거든요. 초조해져. 네, 그러니까 그쵸.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완판됐다, 뭐 얼마 만에 뭐 몇억 달러가 모였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 우리나라 우주 산업 회사들은 폭락했어요? 아니요. 아, 그건 폭락하진 아니에요? 않았었어요. 아, 네,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최근에 이제 안 그래도 박시수 기자님이랑 옆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저희 우주 테크 관련된 ETF를 사셨대요. 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아, 네네네. 스페이스X IPO 전에 6월 10일로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5월 달에는 주가가 엄청 좋았어요. 아, 주가는 엄청나게 막 고공행진 뭐 상장하자마자 고공행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스페이스X IPO가 딱 정해지고 나서 어. 그리고 공모가 정해지고 나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요? 아무래도 여태까지는 이제 꽝 대신 닭이라고 스페이스X 투자 못하니까 그냥 우주 관련된 다른 기업들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는 진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진짜가 등장하면 이제 짜가를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겠죠. 아, 그리고- 짜가는 아니겠고 짜가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네. 짜가는 아니겠지만 네. 보면 뭐 1등주를 사는 거가 결국엔 뭐 가장 큰 높은 수익률이고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뭐 네. 그렇게 좀 돈의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블루 오리진이 네. 경쟁사잖아요. 네. 여기는 어때요 지금 블루 오리진? 블루오리진은 이제 제프 베이조스라고 해서 이제 아마존 네, 아마존. 만든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요. 네. 지금 가장 크게 그 회사는 이제 로켓을 먼저 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뉴글렌이라고 해서 그래서 스페이스X랑 이제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로켓가 폭발하면 원인 분석과 뭐 그것이 뭐 기계적 결함이 있으면 설계를 수정하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보도에 나오기로 올해 말까지 다시 발사를 재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확정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아까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블루오리진도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 위성 발사란 개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갖춰져 있는 것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스페이스X의 뭐 적수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직 상장은 안 했어요? 비상장입니다. 비상장. 아, 여기는 아직 비상장. 상장 놀라운 계획은 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일단은 현재까지는 제프 베이츠가 워낙 부자니까 아. 자기 돈만 갖고 다 하고 있어요. 개인 와. 돈으로 다 지금 사비로. 로켓을 만들고 그걸 와.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사이즈가. 미국 쪽 보면 이제 좀 돈이 좀 딸리다 보니까 이제 좀 외부 투자를 좀 받겠다. 상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외부 투자를 좀 받겠다라는 정도가 이제 나올 정도니까 네. 뭐 제프 베이조스가 자기 돈을 정말 뭐 많이 들이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가 저희 같은 금융업계에서는 일론 머스크 따라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분 되게 나쁘겠다. 네, 따라쟁이. 그래요? 일론 머스크는 어찌됐건 이번 네.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되면 아마 경단위 부자가 될 수도 있을걸요. 이제 천조 단위는 넘어섰고요. 와. 네, 그리고 또 지금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하나 잘 되면 그걸 뭐 분할해서 또 상장한다든지 네. 약간 분할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합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이미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스페이스X 상장하게 되면 테슬라랑 합쳐서 일론 머스크 왕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솔솔 나오고 나오고 있어요. 있어요. 네, 솔솔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어떻게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아마 뭐 그냥 경단위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네. 스페이스X 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더 성장할 걸로 보는 거죠?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주 산업 쪽입니다. 우주산업. 네, 우주 산업이 어마무시하게 성장할 것은 명확하다. 네. 그렇지만 방금 얘기했던 스페이스X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다라는 것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다라는 말과 같은 논리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왜요? 네. 어느 부분이 문제예요? 일단은 너무 비싸다. 뭐가요?
매출액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 아. 아직 우주 산업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AI라는 우주에서 하는 AI 산업이라는 것도 아직까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발사체도 이미 뭐 많이 발사는 하고 있지만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어들이는 산업은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좋지는 않군요. 네,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있는. 적자야. 그 미래 스타링크에서 돈 벌고 있는 것을 발사체에 때려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은 아니다. 오히려 AI 산업이 어마무시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지 네. 우주 산업은 어마무시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맞다. 왜냐하면 우주에 진출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지 위성을 통해서 각종 부가가치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우주 산업은 어마무시하게 성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스페이스X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거다. 지금 2조 달러인데 뭐 4조 달러, 5조 달러, 6조 달러 갈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요 정도 선에서 예, 그림만 저희가 또 예, 느낌만 알면 돼. 느낌만 알면 된다고. 느낌은 좀 오셨나요? 느낌이 왔어요. 아니 저는 6월 12일 날 한번 사보겠습니다. 6월 10일에 들어가? 한번 사볼게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주가는 저희가 보기에는 굴곡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서 저와 같은 ETF 이런 쪽에서 굉장히 스페이스X를 많이 사야 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사는 날짜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나스닥 100 같은 ETF에서는요, 7월 초에 사게 돼 있고요. 그리고 S&P 500과 같은 그런 쪽에서는 내년에 또 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별로 이렇게 사야 되는 비중, 사야 되는 수량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마 스페이스X 주가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거는 뭐 며칠에 사야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이제 ETF 운용사들이 운용사들이 자기 자체적인 지침이에요? 아닙니다. 그 인덱스라는 게 있고요. 그 인덱스에서 스페이스X처럼 너무나 큰 종목이 들어왔을 때에는 어느 조건을 만족했을 때 몇 영업일 뒤에 편입해라라는 룰이 있습니다. 이게 메솔로지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메솔로지 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 맞춰서 반드시 그건 금융당국이 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수 회사가 정하는 겁니다. 지수회사. 모든 ETF는 기초 지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기초 지수를 만드는 지수 회사에서 방법론을 정하게 돼 있고요. 네. 그 방법론에 따라서 저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시수 기자님 오늘 거의 말씀 못 하셨어요. 아니야. 충분히 하셨어. 네, 충분히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아닙니다. 네. 11일에 공모가가 확정. 아니요, 공모가는 135불로 확정이 됐고요. 확정됐어요? 확정이 됐고 그 공모가대로 상장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랑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공모가가 형성이 되면 그 공모가가 상장 첫날 기준가가 되는데요. 네.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그냥 공모가는 공모가고요. 네. 상장 첫날에 살 사람, 팔 사람, 너 얼마에 몇 주 살래? 너 얼마에 몇 주 팔래? 그걸 매칭시켜서 기준가를 만듭니다. 그러면 135가 아니라 300이 될 수도 300이 될 수도 있고요. 135보다 낮게 형성될 수도 그래요? 있습니다. 네, 이게 한국이랑 미국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요? 네. 그 135달러는 그냥 기관 로드쇼 할 때 야 135달러 공모가인데 너 이 공모가로 들어올래? 이 정도 파악하는 거고요. 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 첫날 기준가는 또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